24시간 동안 얼굴만 그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그 호기심에 바로 도전해봤습니다. 0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여정, 그 사이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고백까지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현재 제 얼굴 그리는 실력을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그린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겠지 했는데 결과가 많이 실망스럽네요. 아무것도 참고 안하고 오직 제 머릿속 기억만으로 그린 그림이 이 정도라니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좌절은 저에게 던져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던 해골 그리기. 이걸 한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나? 의심이 가득했지만 되든지 말든지 마인드로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다 보니 바로 벽이 느껴졌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입체인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림은 3D 세상을 2D로 표현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입체라는 개념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정작 제가 그린 해골은 구조를 전혀 모르고 그린 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3D 해골을 돌려보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인트가 될 지점들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입체구나.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해골의 구조가 조금씩 이해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제서야 해골의 입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에 해골을 어림잡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뭘 그리고 있는지 아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골만 그리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 실제 얼굴을 그렸습니다. 근데 뭔가 어색하고 나사가 하나 빠진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사보다는 캐주얼이고 만화적인 얼굴을 좋아해서 그냥 캐주얼체만 연습할까라는 유혹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실사 구조를 이해하고 데포르메 하는 것과 구조를 모른 채 바로 데포르메 하는 건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걸. 잘 그리는 캐주얼체 작가들도 분명히 실사를 다 그릴 줄 알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잠시 미뤄두고 각 부위를 따로 연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눈, 코, 입, 귀를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있을까? 제가 공부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뇌는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고 눈, 귀, 코, 입은 생존을 돕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구조를 표현하는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 도형으로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저에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단순한 큐브나 원만 그려본 저로서는 이걸 얼굴에 적용하는 과정이 정말 막막했어요. 이 친구들을 그리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는 낮았지만 대략적인 생김새는 알게 됐습니다. 아, 최소한 뭘 공부해야 할지는 알겠더라고요. 얼굴에서 스타일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머리카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머리카락은 표현하는 데 있어 큰 무기가 되는 부위입니다. 머리카락 그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수천 가닥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착시 때문이죠. 실사 머리카락은 표현 방법도 감이 안 잡히고 제 수준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표현이 더 간단한 데포르메 형태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도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예쁘게 표현하고 곡선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이때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나중에 더 시간을 잡고 깊게 공부해야 할 부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24시간 챌린지를 그만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왔습니다. 그럴수록 엉망이고 나아지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좌절만 계속 쌓였거든요. 몇 시간째 그렸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시간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드디어 실사 얼굴 연습을 끝내고 캐주얼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귀여운 만화책 캐릭터. 그런데 막상 그려보니 뭔가 어려우면서도 낯설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이 생각보다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연습이었다고까지 보일 정도로 효과가 낮았습니다. 아, 그냥 시간 낭비한 건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아, 실사 구조를 그대로 데포르메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어색한 거구나. 데포르메만의 비율과 구조도 따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최대한 참고하면서 모작 형태로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게 처음 그린 그림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개선된 그림이라고 할 순 없어요. 마지막 결과물은 결국 모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 같아요. 완벽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동안 배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체를 이해하면 얼굴을 훨씬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부위의 형태에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는 실사를 알면 데포르메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가 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